제가 볼 때는 이게 장기화될 수는 없죠. 사회적으로 뭐 이게 보통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소시 중재도 했었고 새로운 그 정부가 들어서고 거기가 지금 4천 뭐 거의 500여 대 일반 분양이 남겨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이 사업이 장기간 좀 뭐 문제가 있어서 조합원들이 상당히 고통에 있는 건데 이게 계속 그 중단이 되면 이건 문제 심각해지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조합에서 그 뭐 시공사가 인정하는 그 금액을 다 주고 계약을 정식으로 하겠다 라고 지금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머지않아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종결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그 재건축 역사로 보면 뭐 부천의 그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는 있어요. 주로 건설사하고 조합하고 저런 식으로 그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내가 볼 때는 그 시공사에 요즘 뭐 거의 언론은 조합 집행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시공사 의도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시공사 의도대로.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새 조합 집행부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근본 베이스는 뭐냐면 기존의 조합장이 그만두면서 그냥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엄격히 따지면 기존 조합장 해임 발의하는 날 이 조합장 직인을 예부로 빼들고 나가서 그러니까 시공사 공사 현장 사무실 가가지고 그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며칠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스스로 그 사표를 냈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표를 낸 사람이 왜 그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더 그 결정적인 거는 원래 이 총회를 2019년 12월 달에 총회를 했어요. 공사비를 그 3조 2천으로 올리는, 그러니까 약 한 5,600억 정도를 증액하는 총회를 그 전년 2016년 12월에 총회를 통과시켜 놓고 계속 계약을 안 하다가 2020년 6월에 그냥 기습적으로 계약하고 한두 달 있다가 그만둬 버렸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뭐가 안 맞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총회 통과하고 바로 계약서를 안 찍고 6개월 동안 내놔뒀었느냐. 이 도장을 찍을 만한, 그러니까 찍어서는 안 될 정도의 총회의 결의 내용이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사실. 심각해서 진짜로 도저히 그대로는 안 되고 2016년 7월 달에 조합원들한테 이실직고하고 이걸 보완한 총회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도장을 찍으려고 했어요. 2019년 12월에 총회를 했고 2019년 12월에 총회했고 16년이 아니고 19월 12월 20년 7월에 계약을 20년 6월에 체결했고 20년 7월에 총회 소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6월 달에 기습적으로 도장 찍어버리고 7월 총회 전날인가 사표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5,600억 올려주는 이 과정이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해임을 시키려고 하던 참이고, 해임 발의하는 날 기습적으로 도장 찍고 그만둬 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조합원들이나 새 집행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만 해도 아마 여기가 1호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했어요. 그때 법이 바뀌어서 이게 1호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공사비 검증한 거를 이 총회나 이런 데에다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총회는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다시 그 한국부동산의 공사비 감정한 게 그 이듬해 3월 달에
그러니까 통해는 2019년 12월이지만 그 2020년 3월에 나왔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왔어요. 3조 5천억을 올려서 한 3천억 깎여서 3조 2천억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그런데 이 검증 자체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검증이. 예를 들어서 조합집행부 볼 때는 원래 3조 2천억 원이 올라갔으면 3조 원이나 2조 9천 원으로 깎였을 거를 3조 5천 원 올려서 3조 2천억 받은 거다. 그리고 공사비 검증 올리는 이 기본 자료 자체가 많이 잘못됐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 조합에서 드는 한 예만 든다면 이게 전체가 35층짜리인데 최고 높이가 35층인데 공사비 검증할 때는 최고 높이 45층으로 검증을 보냈어요. 그러면 35층짜리 아파트 공사비하고 45층짜리 공사비는 아예 그 정부에서 그 인정하는 그 증가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최소 5에서 10% 높아요. 5에서 10%.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게 한국감정을 보낼 때도 이건 전혀 엉뚱한 거를 보내가지고 검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는 좋아. 그냥 돈 깎는다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인정할게. 인정하는데 대신 계약서를 새로 쓰자. 그 다음에 어차피 너네가 이제 이거는 거의 뭐 도급제나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지분제라는 걸로 자꾸 발을 담그냐. 지분제라는 건 뭔가 서로 이익이 나면 나누고 서로 손해가 나면 또 손해도 나누는 그 아주 과거에 쓰던 방식인데 이게 완전히 지네 받아갈 건 다 받아가면서 또 지분제라고 계속 그 계약서에 돼 있으니까 아예 지분제 빼고 그냥 요즘 하듯이 그냥 도급제로 3조 2천억 원에 계약하자.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인 게 지금 마감되는 우리가 그때 당시 계약할 때는 벌써 한 입주로부터 한 4년 전 뭐 그 이런 정도 2019년이면 그때니까 지금은 많이 자재가 바뀌었으니 자재를 좀 고급화해서 조합이 요구하는 쪽으로 고급화해서 그거를 계약에 넣자. 그래서 그 고급한 거에 대해서는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또 별도로 돈을 주겠다. 이게 그 조합의 그 최종 입장이었던 건데 그 시공사에서는 너가 왜 그런 계약서를 왜 새로 써야 되느냐. 더 결정적인 건 지금 언론풀이 하고 있는 게 니네가 완전히 새 집행부가 뭐 업체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마감제도 그냥 다 못 박아버린다. 제가 볼 땐 정말 그건 언론플레이 맞고요. 물론 그 중에서는 몇 개 정도는 새 집행부가 뭐 어떤 뇌물을 받고 했을지, 그냥 이게 정말 좋아서 했을지,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있을 수는 있는데, 건설사가 예를 들어서 딱 어느 메이커 하나를 딱 봐가지고 이걸 해 하면, 그건 안 되고 이렇게 두 개 복수로 해라든지, 그건 얼마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건설사가 4년 전 마감제하고 지금 마감제하고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면 시공사가, 이거는 하나만 딱 집어서 이 업체 뭐 모델 넘버 이거 정하면 입찰이 안 되잖아요. 경쟁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해달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협의가 될 내용들이다, 대부분. 원래 최초에는 2010년에 계약을 했는데, 2010년. 예, 165% 확정 지분제예요. 예, 확정 지분제인데, 원래 2010년대에도 이런 확정 지분제는 별로 안 하던 시절이에요. 이건 언제 했었냐? 2000년 초반까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라는 게 확정 지분제면 분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시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정 지분제 165%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30평을 내 가지고 있으면 대지 지분의 165%를 새 아파트를 준다는 거거든요. 공짜로. 그게 이제 확정 지분제. 예를 들어 확정 지분제 뭐 200%다. 그럼 대지 지분이 30평을 가지고 있으면 신축 아파트 60평을 공짜로 주는 거.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는 이 모든 분양이나 일반 분양 이런 것들은 다 시공사가 분양해서 그걸로 공짜로 지어주고 자기 공사비 쓰고 이윤 챙겨가는 구조인데 2008년 이후에는
금융위기 이후로는 분양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그냥 공사만 할래. 그게 도급제. 분양은 네가 책임지고 네가 나는 오직 돈 받고 공사만 할 거야. 이게 도급제. 자, 그런데 이게 학정지 문제였었는데 이때 2015년에 내가 이 조합의 그 설명회를 갔을 때 뭐냐면 이 계약서 보면 학정지 문제인데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 변동이 생겨도 이 확정지 문제는 변동이 없다라고 계약서 2010년 돼 있어요. 근데 2015년에 벌써 확정지 문제가 뭐 165%가 150%, 130%까지 낮추자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못해. 그 확정지 문제로는. 그러면 완전히 계약을 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공사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조합장하고 시공사하고 사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유착이 돼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조합장 아웃시켜야 된다. 라는 게 내가 그때 설명에 그 요지였었는데. 근데 이 확정지 문제가, 어찌됐든 2010년에 얘네들은 워낙 큰 단지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게라도 수주를 했어요. 남들 잘 안 하는 데인데. 내가 볼 때 시공사한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뭐 나중에 설계 변경 요구하고 구청행 요구하고 안 되면 뭐 시위하지 뭐라고는 나는 분명히 그런 생각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왕창 올려서 말로는 150% 그냥 150% 일단 낮춰서 조합원들 그때까지는 오케이 해줬어. 15% 낮추는 거 150% 확정지 문제 했어. 근데 이게 언제부터 변동지 문제로 바뀌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7일 날 총회 때 이게 확정이 아니고 이제 변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확정은 무조건 난 땅에 몇 프로를 주는 건데 땅의 몇 프로는 기본적으로 주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생겨. 근데 이 변동이 뭐냐면 항상 시공사한테 유리할 때는 변동지 문제로 지가 뺏어가고 지한테 불리하고 이거 요즘같이 뭐 공사비가 폭등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공사비가 중간에 올랐다고 해서 공사비를 더 내라 하는 경우는 계약서에는 말이 안 돼요. 원래 공사계약할 때 물가 상승률을 뭐 몇 프로 이상 되면 뭐 인정하게 된다. 뭐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있지 않은 한 공사하다가 좀 올랐어. 요즘 같은 게 좀 외적으로 많이 올랐어. 이렇다 해가지고 이 금액을 무조건 다 올려줘. 이거는 원래 계약 의미가 없죠. 대부분 에스컬레이션은 그 인정 안 하는, 물가 상승 인정 안 하는 걸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어렵게 생겼어. 뭐 갑자기 이상한 자재가 폭등하고 인건비 폭등하고 해서 이런 상황 변화가 생기면 야 지분제니까 뭔가 또 다시 조합한테 손을 내미는 이런 구조, 이거가 어찌됐든 이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시공사가 끌고 갈 수 있는 게 지분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합에서는 진짜 확정도 아니고 도급제도 아니고 이전 오정제가 사실상 도급제나 마찬가지인데 이상 야릇하게 확정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그냥 깨끗하게 남들 하듯이 도급제로 하자.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번 핵심은 시공사들이 공사기간 연장이 있어요. 9개월이나 늦어졌다고 그러던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가 42개월이거든요. 42개월이면 그냥 35층에 42개월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역대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제일 길어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보통 36개월이에요. 보통 36개월입니다. 우리 온밸리가 40개월이에요. 4개월 앞섰어요. 왜 더 듣느냐? 우리 온밸리는 저렇게 생겨먹었잖아요. 일반 아파트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특별 건축 구역 지정을 받아서 저런 모양이 생겼어요. 아크로가 기존의 아파트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저런 아크로나 저런 특별 건축 구역에 공사는 6개월 이상 더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복잡해요. 예를 들어 이 레미안하고 예를 들어서 그 둔촌 주공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 온밸리나 저기 아크로는 겉에 모양 자체가 여기는 또 다른 어떤 성냥갑 기둥 같은 거예요. 거의 비싼 게 쭉쭉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공사 기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도 40개월인데 거기가 42개월은 처음부터 많이 잡혀 있는데 다시 9개월 더 내놓으라. 51개월. 그거는 뭔가 지금 공사 관리를 잘못해서 이번 이 소동하는 거는 이번 기회에 공사비도 확실하게 책정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 기간도 이번 기회에 늘려받자 라는 아마 전략 하에 지금 시공사가 내가 볼 때는 시공사가 이렇게 몰고 갔다고 나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법으로 공사비 검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비 검증하고 이 계약하고는 전혀 지금 따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집행부도 어떻게 보면 배임의 소지가 있어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전 집행부가 불법에 대해서 불법 계약에 대해서 승계를 받았다. 어차피 그 불법을 인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공사비 검증은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도 오케이 한 걸로 알고 있어. 오케이예요. 뭐 왜 안 해주겠어요. 한 번 검증 받은 것보다 낮게 나오지는 않고 어차피 또 이렇게 검증 갔는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1,000억 올려줄 리도 없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적 요건을 이제 다 갖춰놓고 도장 찍는 거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뭐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걸 거부하면 시공사도 아 옛날에 니네 전 조합장하고 짜고서 3조 5천억 올려가지고 3조 2천억으로 했지 뭐 이런 꼴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견 없어요. 양쪽 다. 예. 그런데 이걸 도급제로 바꾸고 아까 문제에 조합이 어떤 뭐 업체들을 마음대로 집어넣었다라는 거 하는 마감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거가 이제 첨예하게 그 대립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어. 이 핸드폰에서 요즘 뭐 S22로 바꿔줘. 누가 봐도 이거라면 뭐 1,000억 올라가. 돈을 주겠다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는 또 지금 52% 갔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재들이 있어요. 이미 이제 벌써 발주 나가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샤시 같은 경우 샤시를 어떻게 바꿔요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시공사가 이건 안 돼. 지금 들어가지 않느냐. 이미 계약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오픈해서 얘기하면 그걸 우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 걸러내고 시공사도 할 수 있는 거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렇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조합은 억울하죠.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조합이 왜 9개월을 연장시켜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를 9개월 해야 될 하등의 사유가 지금 없잖아요. 왜 이 공사비 가지고 싸우다가 갑자기 왜 공사 기간을 얘기하는 거냐. 근데 시공사는 뭐 이번 기회에 그거랑 같이 어돈을 작정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9개월이든 다만 7개월이든 얻어내고 종결하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아무리 못해도 어떤 금융 비용이 한 3조 원 이상은 될 거예요. 각종 사업. 지금 공사비만 1조 7천억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못 받, 1조 7천억이나 공사시키려고 돈을 한 푼도 안 줘. 보통은 조합 새끼들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나쁜 놈이 아니고요. 지분제라는 게 그래요. 지분제라는 게 공사비를 그때그때 이게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도급제면 그때그때 공사하는 프로테기만큼 돈을 주는 게 도급제, 기성이라고 그래, 그걸. 그런데 지분제, 확정 지분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양을 해서 분양 수입으로 이렇게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1조 7천억이고, 그 다음에 이주비만도 최소한 1조 몇천억, 2조 될 거예요, 이주비만도.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말고 다른 사업비가 뭐 설계비 뭐 이런 사업비 대출 받는 게 좀 한 7천억이라는 좀 많아요. 그러면 3조만 잡아도 1년에 뭐 요즘 많이 올라갔지만 평균으로 한 3%? 4% 잡으면 1년에 1,200억 오죠. 1년에 1,200억. 그런데요, 이 조합이 이주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1년 한 4개월 까먹었어요. 알죠? 성면 철거 때문에. 네, 그게
그러면 1년 몇 개월 동안 그냥 이자만 거의 몇백억을 나간 거잖아요. 응? 그리고 그 이자라는 건 우리 집처럼 36개월 끝났으면 42개월에서 6개월만큼 적게 내는데 또 6개월 더 물죠. 여기다가 사실 또 9개월 더 물죠. 이러면 이 커요, 그게. 조합원들은 계속 부담금이 올라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3조 2,600억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최초에 2010년에 합경지 문제 때 예를 들어서 대지분 30평 가지고 온 친구가 50평을 무상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50평 무상 가려면 그 3억 7천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조합에서 예를 들어 2016년만 해도 2010년에 계약해서 2010년에 확정지분제로 150% 다운할 때 2억 내야 됐어요. 이것마저도 조합원들을 오케이하고 도장 찍어줬어요. 2016년 계약에서 지금 현재 그 2019년, 2020년에 도장 찍은 거는 120% 다운됐어요. 그래서 3억 7천씩 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조합은 사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진짜 조합원들은 아주 곡소리 나는 조합이에요, 이거. 그런데 또 하나는 시공사는 그럼 엄청나게 남는 거냐. 시공사가 지금 이렇게 3조 2천억을 다 받아가도 500만 원이 안 돼요, 평당. 평당 500이 안 되는데 지금 언베일 같은 경우가 531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시점에 공사 착공했어요. 그러면 거의 조건이 똑같죠, 우리랑. 2달 먼저 착공했고 우리는 2020년 4월 2달 뒤에 착공했는데 그러면 모든 공사비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는 거의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531만 원인데 531만 원인데 최소한 뭐 우리도 업그레이드하고 뭐 하면 내가 볼 때는 580만 원에 끝나요. 이게 531만 원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지금 설계 변경을 해야 돼요, 여기도. 그러면 최소한 요즘은 거의 580에서 600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강남의 최여지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그레이드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당 500이면 진짜 별로 남을 게는 없어요. 시공사도 뭐 딱히 별로 남을 거는 없어요, 남을 거는. 근데 원래는 많이 손해봤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입다는 수주하고 보자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요즘은 함부로 수주 못해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일단 수주해놓고 그냥 조합장 살살 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되면 그냥 종사 중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낼 생각으로 그냥 저가에 낙찰 해놓은 게 문제예요, 사실은. 요즘 아파트라는 게 거의 6개월 단위로 트렌드가 바뀐다고 해요. 6개월 단위로. 그런데 보통 계약은 입주로부터 한 5년 전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때 정해진 마감 자재들이 그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최소한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없는 범위에서는 업그레이드 하죠. 여기 지금 온밸리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시공사하고 협의가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쟤네들하고 똑같이 입주하거든요, 거의. 똑같이 8월 달에. 똑같이 8월 달에 입주하는데, 지난달에 업그레이드 협의가 끝났어요. 근데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도덕적에는 뭐 9개월이나 연장시켜준다면,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하고 남는데, 아니, 건축주가 내가 내 집을 짓는데, 그냥 단독주택, 우리 기자님 집을 지어요. 내가 이걸 더 결정해서 계약 다 해서 진행한 중에 아야 문을 갖다가 완전히 원목을 한 500만 원짜리를 하고 싶어 한 짝에. 진짜 원목이 좋아. 시트 붙인 것보다. 그래서 시트 붙인 건 한 짝에 100만 원인데 야 이거는 500만 원짜리로 7개 바꿔줘. 그럼 400만 원, 4,028, 2,800만 원 더 줄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바꿔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문이 이미 발주해서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런데 그걸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것도 딱 업체를 찍어가지고 완전히 빼도 박지도 못하게 너는 삼성 그 뭐 갤럭시 S20만 무조건 갖다 놔. 그러면 이건 10번도 못 깎잖아요. 둘이 셋이 경쟁을 시키면 당연 뭐 5%든 10%는 깎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몇 개는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얘기하면 되죠. 야, 이렇게는 안 되고 이거는 두 개로 해주라든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그 시공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공사 관련인데 예를 들어 2019년에 시공사한테 3조 2천억으로 돈을 거의 6천억을 올려주잖아요. 올려줄 때 어떻게 했냐면, 올려줄 때 이렇게 올려줘도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예전에 아까 2016년에 학생지분대 150% 할 때 30평, 50평 가는데 2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올려주고도 1억 5천만 납부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손해 아니야. 어?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지출은 올라가는데 부담금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 수입을 왕창 늘리면 되죠. 수입이 왕창 늘어나면 지출 이만큼 늘리고도 조합원들이 이익이 생기죠. 자, 일반 분양 수입을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서 3,500만 원 평당 이렇게 계산해서 야, 이거 6천억 올려주고도 우리 조합원 부담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이때는 찬성해 줬어요, 다. 어? 찬성해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허그하고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됐잖아요. 허그의 분양 보증을 받으려고 보니 허그에서 야, 2,910만 원 이상은 안 됐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총회 해놓고도 도장을 못 찍은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니까. 거짓말 사기쳤잖아요. 조합장이. 그래서 이거를 일시직고 하려고 2020년 7월 달에 총회를 소집한 거예요. 이때 이제 조합원들이 다 알았잖아요. 너 사기쳤구나. 이걸 총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2,910만 원을 할 수가 없어. 허그 상태로는. 할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조합장은 계속 허그한테 붙어서 우리를 못해. 어? 올려줘. 이게 언론에 뭐해.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허그 늘리라고는 안 돼. 내가 분양가 상한제 맞을 거야. 지금 우리가 원베일리가 그냥 끊었던데. 아니 4,891만 원에 허그에서 우리도 분양가 상한제 아니었어요. 4,891만 원의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2020년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뭐 6월이나 7월이나 이 정도에 일반 분양 할 생각이었어요. 7월까지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가 안 돼. 더 이상 허그가 안 들어줘. 우리 조합원한테는 5,550만 원을 분양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조합장한테 얘기해서 야, 우리 분양가 상한제 맞자. 어? 그래서 맞았어. 맞아서 우리가 결국은 얼마 했냐? 5,668만 원 받아냈어. 말이 안 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아닐 때 4,890이라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맞았더니 5,668만 원 돼. 이게 이제 국토부가 난리가 났어. 이 분양가 상한제 의미가 없네? 국토부가 그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 야,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 거기.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명을 해. 그런 무슨 특수한 상황. 말이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도 이러니까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뭐 안 되니까 에이씨, 그럼 뭐 분양가 상한제로 가지 뭐. 그래서 이거 포기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지금 돌아섰어요. 분양가 상한제 가려면 절대적인 절차가 필요해. 첫 번째, 감정평가해서 땅을,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 그 심의 요청을 해. 구청을 통해서. 그럼 한국부동산원이 여기가 2,020만 원인가로? 평당. 내가 그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땅값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정해줘. 평당 얼마.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 토지비. 이건 한국부동산에서. 부동산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토지비에 대한 가산비. 그 다음에 건축비. 건축비는 정해져 있어요. 뭐 600 얼마. 정부 표준 건축비. 평당 얼마. 그 다음에 건축비에 대한 가산비. 이 가산비는 뭐냐면 여기는 뭐 업그레이드 고급스럽게 하고 여기는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을 쓰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줘서 가산비. 이 네 가지인데 이미 토지하고 토지 가산비는 결정됐어. 자, 그러면 건축비도 사실상 결정돼 있어. 기본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만 남아있어. 근데 이 가산비는 뭐냐?
아, 얘네들하고 이게 아까 업그레이드 이게 항목이 사실상 끝나야 이걸 어느 정도 반영해서 가산비를 책정할 텐데. 얘네들이 결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가산비를 결정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조합에서 요구하는 가산 항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건 추가로 해주고 안 되는 건 빼고 해서 이게 고급화로 업그레이드하는 항목이 결정되면 바로 구청에 요청을 하면 내가 볼 때는 넉넉 잡고 한 서너 달 뒤면 분양돼. 이미 다른 건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한 3, 4개월 후면 시공사하고 이게 계약이 끝나면 내가 볼 때 한 3, 4개월 안에 분양가가 결정이 돼서 일반 분양할 수 있어. 허그보다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허그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느냐. 허그가 분양 보증을 하지 않으면 분양을 못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말이 분양가 상한지 분양가 상한지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2,900보다는 넘을 거고, 최소한 이 조합이 원하는 3,500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더더욱이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이 뭐예요? 민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공공에만 하겠다. 그거 폐지하면 예를 들어 한 4천만 원 가죠, 이상. 자, 정부에서 난 볼 때는 인수위가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거 중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니까 너 그래 분양가 상한제 내가 없으라고 했는데 너는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3,500 이상은 내야 되네. 그럼 뭐 이렇게 하면 3,500 되네. 이렇게 가지고 야 시공사 맨도 쓸데없는 소리 말고 9개월? 진짜 한 얼마인데 한 3개월? 4개월? 오케이. 응.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야 주인이 올려달라는데 고급으로 써달라는데 돈 주겠다는데 이거 다시 협의해서 헬스 인정해주고 안 할 건 못하고 결국에 빨리 보름 안에 끝내 하면 끝나겠죠. 시공사가 저 유치권 행사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공사는 그냥 내가 빠질래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저거를 마무리할 대한민국의 건설사 있을까요? 그러면 시공사가 1조 7천억 돈 회수할 수 있나요? 같이 죽어요. 있을 수 없어. 내가 볼 때는 저거 쇼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도 말이 소송 내놨죠. 얘네들이 계약 조건을 안 지켜서 계약 해지한다. 계약 해지하면 어떻게 할 건데? 다른 시공사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아무런 길이 없어요. 둘 다 빨리 해서 빨리 그나마 양쪽 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고 하루라도 빨리 공사 재개하는 게 외에는 둘 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뭐 조만간 해결되겠죠. 제가 볼 때는 조합보다는 애당초에 그 전 집행부 문제는 곧 시공사의 문제. 얘네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지금 이렇게 판을 키우는 것도 언론 풀이해가지고 시공사가 지금 자기네 소기의 목적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조합 집행부가 알았어 계약할게. 네, 그 가격에 할게 이러잖아요. 그냥 그 금액에 하는데 그냥 도급질하고 이렇게만 좀 해줘. 이제 지금 사정하잖아. 조만간에 이제 합의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누가 잘못했냐고 묻는다면 시공사가 한 80, 조합원하고 조합 집행부 20. 예상초에 이런 나쁜 짓을 지가 164% 확정 지분으로 하고 그럼 지켜야죠. 여기 내가 계약서 가지고 있어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지키는 걸로 있어요. 확정.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만 공짜가 3억 7천이라는